올림픽 표어를 아십니까?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입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몹시 아주 역겹고 심한 저항감을 느낍니다. 일찍이 근대 과학의 좌우명은 스피드였습니다. 속도입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이게 근대 과학의 표어였습니다.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콩코드라는 것을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어서 한동안 대서양을 횡단하고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이 초음속 비행기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했던 초음속 비행기 소리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결국 공중 폭발하고 말아요. 이건 하나의 빠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 것이지 지나친 속도는 해로운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해야 합니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또 앞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경쟁 심리는 아주 비인간적입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이건 냉혹한 이기심이 작용한 겁니다. 한동안 우리 기업에서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말도 아니에요. 우리 곁에 지금 2류, 3류짜리도 얼마든지 살아남습니다. 인류는 불행한 거예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최고 가는 것, 인류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봤자 결국 제자리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흔히 도착지를 미리 생각해요. 그래서 오로지 도착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몇 시까지 어디 도착하겠다는 이런 집념 때문에 그 과정을 소홀히 해요.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을 무시하기가 일수입니다. 교통사고라도 거기서 온 겁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5월 몇 시까지 어디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도중에 풍경도 볼 줄 모르고 들녘도 내다볼 줄 모르고 그저 목적지만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삶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지나가 버린 과거라든가 오지도 않는 불확실한 미래 쪽의 생각을 팔아서 현재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사를 가지고 늘 되뇌이는 거예요.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가 없습니다. 어떤 개선의 여유가 없는 거죠.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뜸을 시간이 필요해요. 음식만이 아니고 일에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 몰라요.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맹점이에요. 각자 자기 방에 갇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사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 아니면 둘만 낳게 해서 아이들 뜻을 그대로 그때그때 들어주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릴 줄 몰라요. 농경사에서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니까.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줄 모릅니다. 참고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일 여유가 없어요. 그리움이 고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움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향기입니다. 그리움이란 인간의 향기예요. 그런 시간 있죠.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쿡화 옆에서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움이라든가 어떤 아쉬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움이라든가 아쉬움이 보일 여유가 없어요.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뜸도 들기 전에 그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각 컴퓨터 스크린에는 인간의 향기가 없습니다. 가상세계의 접속에서는 편리함은 있어도 인간의 향기는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그 향기는 배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됩니다. 살 줄 아는 사람들은 단박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합니다.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문명은 직선입니다. 비정해요. 자연은 곡선입니다. 문명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연은 원래부터 있는 그대로입니다. 직선은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비정합니다. 곡선은 푸근해요. 만약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면 지금 이 삶이 어떨까요? 그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싱겁고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어떤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미래를 훤히 안다고 해보세요. 그건 고통스럽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곡선은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직선에는 조화와 균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선의 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나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면 삶이 안이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남의 사정도 모르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 선인들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유자적한 생활 태도와 낙천적인 삶의 모습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앞서 살다간 분들의 생활이 결코 낙후된 것이 아닙니다. 다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어떤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주막에 들려서 한 잔 걸치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만 달리다가 국도라든가 지방도로를 달리면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둘레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가다가 쉬기도 하는 겁니다. 어쩌다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기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유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출퇴근 시간 바쁠 때 차를 몰아보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가 앞서려고 합니다. 만약 화장소나 묘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때 누가 그렇게 앞서겠습니까?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영혼의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자기 삶의 소재로 생각하고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언짢은 일이 있었다든가 할 때 그걸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언짢은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반성하고 되돌아보세요. 혹은 지금까지 내가 남에게 언짢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름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루 삶의 과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세상 살아갈 만합니다. 그것을 속상해하고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좋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테니까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의미로 받아들이면 고난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삶의 모든 일을 하나의 그날 하루 삶의 소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면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좋아하는 것을 유의산매라고 그랬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유의산매는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아무 잡념이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어디서 기다리는 줄 모르고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체가 즐거워서 거기에 몰입합니다. 이걸 유의산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홀가분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에 얽매이면 그 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내가 즐겁게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유의산매경이고 응무소조 이생기심의 경지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한 주제는 업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업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주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오늘 얘기 듣는 것도 하나의 업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업이 됩니다. 카르마, 업이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곧 나를 형성하는 겁니다. 어느 화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세계 미술사에서 인간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림에서 자연의 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극소수의 예술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작품의 주제에서 인간과 자연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예전의 그림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없는 삭막한 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사라진 자연이 말할 수 없이 짓밟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예술의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사라졌다는 것은 적절한 충격입니다. 하나의 도구처럼 인체는 다르면서도 인간을 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 부자의 예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중들이 어디 오두막에 떨어져서 혼자 산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홀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세요. 사람 인자 어느 하나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대고 받쳐주잖아요. 사람인 자가 서로 의지해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않고 많은 것에 의지해 삽니다. 지수 앞은 흙과 물과 바람과 물도 나무와 새와 짐승과 수많은 생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요. 그러면서 커다란 어떤 생명의 흐름을 이룹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런 도리를 모르고 인간 본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태계라는 게 뭡니까? 모든 여러 가지 생명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세계인데, 인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자연을 말할 수 없이 훼손시켰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왜소해지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